이 국세청이 고액, 아주 액수가 많습니다. 수십억 대도 있고요. 상습. 그러니까 뭐 번연히 알면서도 돈이 있는데도 안 낸다는 얘기죠. 이 체납자, 세금 체납자들과의 전쟁, 집중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아주 고질적이에요. 예. 그리고 매년 한 두세 번 정도씩 국세청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얌체 이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 작업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타깃으로 삼은 사람들은 696명, 근 700명 정도 되고요. 699명이네요. 예. 근데 이 양반들의 체납 세금료가 무려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앞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수억에서 수십억 대 이런 체납자들에게 부지기수인 겁니다. 재산 은닉한 사람들 200여 명, 허위 가등기로 가족들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사람들도 있고 호화 생활 체납자가 가장 많아서 거의 400명에 육박을 하는데요. 집을 여니까 막 여기저기서 현금과 금부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저걸 자꾸 집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숨기지. 명품 가방이 뭐 수십 개요. 예.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이제 국세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분양 대형업체 대표인데 이 양반은 이제 수십억 대 체납 세금을 갖고 있고요. 근데 강원랜드에 갔다가 슬롯머신으로 또 몇억 원에 또 당첨까지 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양반이 이 당첨금을 수표로 은닉을 했다가 심지어는 뭐 일부 은행에서는 뭐 달러로까지 뭐 환전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적발이 된 건데 참 이런 사람들은 또 당첨까지 되네요.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예 중에 소개된 게 여러분 뭐 고급차 하면 벤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무슨 차 있습니다만 그 가장 비싼 차 중에 롤스로이스가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뭐 5억 원이 넘는 차입니다. 싼 게. 이걸 타면서 세금을 수십억 원을 아직 내지 않은 체납자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를 하고 자, 이 수법도 참 기기묘묘하네요.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의 경우에는요. 세금을 수십억이나 체납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 것으로. 자기 돈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 살고 있나 봤더니 고액 리스료를 내면서 고급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어떠한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다 압류가 돼서 사실상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료를 고액으로 내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러한 호화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게 회사 돈으로 롤스로이스 보증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회사와 이제 개인의 명의는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돈으로 이제 저런 외제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스료로 납부를 하면서 본인이 사실상 업무 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탈세 수법으로는 부동산을 이제 허위 가등기 해놓는 것입니다. 가등기도 그런데 가짜 가등기.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로 사실상의 가등기를 해야만 하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떠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본인의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족에게 이렇게 가등기를 해놨고요. 만약에 국세청에서 정말 재산의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명의가 아니니까 나는 이거 처분해서 세금 못 낸다라는 식으로. 가등기를 해야 본등기를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등기를 원래도 할 수 있는데요. 법률상의 원인이 있으면. 그런데 가등기를 해놓으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쉽게 할 수 있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가등기를 해놨다가 만약에 내가 추징이나 압류가 들어오면 이렇게 본등기하는 식으로 재산을 사실상 명의 이전, 가짜 명의 이전을 하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뭐 저런 걸 다 또 뭐 변호사들에게 물어봐가지고 돈 내고 저런 수법을 익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돈이 있어야 저런 수법도 알겠구나. 이렇게 돈이 있는데도 많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들의 징수 현장. 우리 공무원들이 국세청 공무원들이 가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원래 신사임당이 저런 어른이 아닌데 여는 곳마다 신사임당이 나오시네요. 자, 이렇게 체납된 국세 무려 100조 원에 이른다고요? 예. 총액이 107조 원에 달하고요. 건수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517만 건 누적 건수가 그 정도로. 517만. 예. 그러니까 참 엄청나죠. 이 중에서 이제 작년에 1년 내내 이제 징수하고 압류한 액수가 2조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12%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보면 현금 징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재산 은입 방법이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사실 저거보다도 훨씬 더 아주 교묘하게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이제 징수하거나 이게 압류하는 이런 금액은 그렇게까지 지금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정리 보류 체납이라고 그래서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소득이 아예 없게 이렇게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강제 준수를 못 하거든요. 이게 정리 체류 체납액이라는 건데 이게 전체 체납에 앞서 말씀드린 107억 원의 거의 83% 9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체납을 이 징수를 다 하고 싶어도 전체 이 체납액이 20% 채 못한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미술품으로 바꿔서 탈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돈 많은 분들이 하는 짓이죠. 영상 보겠습니다. 네, 몰라서도 못하겠어요. 저런 미술품 탈세는. 자, 이런 얌체, 비양심 체납자들 대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단은 감치제도까지 운영 중일 정도로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기조는 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치제도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실제로 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4년이 지났는데요. 감치 재판의 청구 대상자는 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법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에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만약에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 나는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납부 능력이 없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법 규정 대신 사실상 명확하고 좀 더 정확한 규정으로 손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이런 왕도 있나 싶은데요. 세금 체납왕 명단이 나왔어요. 8년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본인은 영광으로 생각할까요? 네. 1위가요. 오문철 씨라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인데 151억 원을 지금 체납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간 게 8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8년 동안 아직도 계속 등재가 돼 있다는 얘기는 돈을 안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8년째 그 예. 세금을 안 내고 버티네요. 예. 화면에 지금 나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에 이제 체납을 하고 있고 1억 원 이상도 11%나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12,000여 명 정도 서울시에서 이제 등록이 됐는데 그 전에 비해서 한 1,600명 가량 더 늘어난 거니까 이 고액 체납자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명단 기재하는 거 외에 뭐 재산 압류라든가 부동산 뭐 압류, 출국 금지, 검찰 고발 등등 이런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뭐 관세청에다 연계를 해서 해외에서 뭐 수입 명품 같은 거 사는 거 세관에서 잡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뇌물 많이 받은 사람들을 호랑이라고 그러고요. 적게 받은 사람들을 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도 때려잡고 파리도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중국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미국의 국세청은 아주 세금 체납에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좀 안 되는 게 좀 있는데 탈세자들이 이 숨긴 재산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죠. 자, 그
포상금 제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이 포상금 징수 금액에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이제 5천만 원 이상이 징수가 되면 그때부터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다 주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 징수가 되는 경우 이제 지급률의 경우에 5억 원 이하 20%가량 지급을 하게 되고요.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그리고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로 구간이 나눠져 있고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간은 30억 원 초과입니다. 저건 복권 수준이네요. 그렇죠. 기본 4억 2,500만 원에 30억 원 초과 금액의 5%를 지급하는데요. 이 한도가 사실상 이제 30억 원 이제 한도로 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로 정말 한다 그러면 내가 30억 원 가량의 포상금을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포상금으로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이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의 일부를 떼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이제 징수 금액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밑으로 주면 안 됩니까? 그 밑에도 사실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이 안 돼서 이 하한선을 좀 낮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소액 이 체납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고발 정신도 일깨우려면 법 기준을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물론 뭐 거액을 체납한 체납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액 체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통 쌓여서 이제 거액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소액 체납자의 경우에도 일부라도 징수를 하게 되면 이 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떼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상의 어떠한 금액의 기준 없이 더한 선을 확 낮춰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님들 이런 것들도 좀 논의해서 시민들의 기도 좀 북돋우시고 탈세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